추미애 얘기 한번 해보죠. 국회의장 추미애가 아니라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저도 어제 이거 점심 먹다가 그 속보를 보고 뿜었거든요. 뿜었다. 역시 한마디가 임팩트가 있어요, 우리 아니, 전 근데 변호사님. 표 차이도 엄청나요. 97대 72예요. 예, 예. 원래 근데 그 무기명으로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걸 이제 뭐 민주당에서 흘러나온 얘기 아니에요. 기자들이 취재해가지고 기자들이 표 차이가 얼마예요? 표 차이가 얼마니까 추미애 이거는 매기는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어차피 뭐 국회의장도 안 됐고 네. 추미애 씨는 이제 세 됐는데 민주당 안에서도 그냥 눈치 보지 않고 야 97대 72야 이러고 기자들한테 흘려준 거 아닐까요? 아, 그러면은 우리 보수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추미애 정기 은퇴하는 겁니까, 이거? 아 그래도 뭐 아직 배지는 있으니까 은퇴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실히 힘이 빠진 어머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보수의 어머니가 이게 유산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예, 정말 앞으로 그냥 더 낳지 말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잘 길러달라 뭐 그런 얘기도 또 한간에 또 댓글에 달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충격을 받은 게 우리가 다들 명심이 추한테 있다 이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충격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명심이 그럼 과연 추한테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어요. 이중 플레이 했다는 겁니까? 이재명이 그러면은? 아,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요? 오, 워낙 이게 음모론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강성 지지층이 추미애한테 그렇게 지지를 몰아주는 상황에서 이재명이 대놓고 또 추미애를 안 밀어주기도 애매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재명이 추미애를 밀어준다고 생각한 근거가 박찬대가 나서서 교통정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찐명이라고 하는 정성호는 안 움직였거든요. 또 정성호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정성호 삐졌다고 하던데요. 교통정리를 해서 예. 아니 그거는 자기가 국회의장 하지 말라 그래서 삐진 거지 추미애를 밀어주라 그래서 삐진 거는 아니잖아요. 가롭네 역시 전 변호사님. 네, 그래서 저는 조정식은 절로 가서 단일화를 했는데 정말 찐명인 정성호는 왜 가만히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이고 저는 사실 명심이 추한데 있다고 해서 막 기사가 났었는데 그럼 이재명이 본인이 뭐라고 했는지를 막 찾아봤는데 다 추미애가 라디오 나와서 떠든 거지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랬는지는 없더라고요. 근데 추미애가 명심이 나한테 있고 잘해달라는 얘기까지 했다는데도 이재명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한 게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이런 거지.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명심이 어디에 있다는 걸 자기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그 시기 맞춰서 사실 이번도에서 이거는 제가 너무 지나치게 음모론적으로 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네, 물혹은 언제든 뗄 수 있는 건데 하필 국회의장 경선할 때 입원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자기는 여기서 한 발짝 떨어져 있을 수가 있었고 그냥 모든 거를 박찬대랑 여론에 맡겨놓을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박찬대는 이재명의 대리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대리인이 한 거는 찐찬대라고. 예. 교통정리만 했다는 거지. 그 교통정리가 그럼 명심이 추한데 있다는 거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뭔가 논리비약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연결고리가 약했다. 네, 네. 지금 돌이켜 봤더니만 그러니까 추미애가 지 혼자 명심팔이 플레이했을 가능성 예. 그런 가능성을 얘기해 주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리고 명심은 그 이재명 대표는 뭔가를 이렇게 흘려만 놓고 그 상황을 그냥 지켜만 봤다 그러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추미애가 대권에 도전하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를 견제하기 위해서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시는 분도 있고 또 제가 기자들한테 물어봤으니까 이재명은 누가 되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 중에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내 당이니까. 예, 저는 페이크의 가능성이 있다. 음. 그다음에 명심이 추한테 있었다는 거는 그냥 특히 보수 언론이 지나치게 논리 비약을 한 게 아닌가. 박찬대도 밀어주고 자긴도 연임하고 공천도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갈 것이다. 좀 논리 비약을 한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사실 관행상 국회의장은 그걸로 해서 정계 은퇴 수순을 밟는데 다른 사람하고 달리 추미애는 이거 끝나고 나 대권 도전 안 해? 란 말을 안 했어. 네, 네. 그러니까 땀만 먹는 거 아니야? 요런 시각이 이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있다 보니까 말은 외면적으로는 추미애가 하도 명심팔이를 하니까 그런 거다 했지만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이재명 우리 대표님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요런 거에 대한 견제가 있었다는 그런 심리가 네, 같네요. 그리고 또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이재명은. 그렇지. 그래서 그렇구나. 경쟁자를 다 쳐내야 돼요.
역시 새로운 시각, 또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새로운 시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것이 상당 부분 또 뚜껑을 열어봤을 때에 물 밑에 있는 그런 흐름이 그랬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뭐랄까 이재명의 어떤 진짜 의중은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명이 아빠 마을, 재명이네 마을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다네요. 내가 민주당 이러려고 내가 너네 찍어줬냐. 조국신당한데요. 그래요. 조국신당하고 거기다가 내가 민주당 찐성 당원이어가지고 당비냈는데 그거 반으로 잘랐어. 뭐 이런 글도 올라오고 있다며요. 네. 그렇긴 한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추미애가 너무 강성으로 갔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발언을 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음. 근데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불안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음. 당의 이미지가 너무 쓰레기로 가는 거거든.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 사실 추미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중립이 어딨냐. 중립은 개나 줘버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하면서 민주당이 국회를 다스린다라고 하면서 내가 국회의장 되면은 이재명 대선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도움이 되긴 되는데 대신에 단 조건이 있어. 깜빵 안 갔을 때. 맞아, 이런 맞아. 얘기를 한 거잖아요. 맞아요. 추미애 무섭네요. 저는 이재명이 더 무서워요. 아, 그때 입원한 것도 무섭고 어. 이거를 뭔가 명심이 추한테 있다는 것처럼 보여준 것도 무섭고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도 무서워요.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어차피 후보가 된 거잖아요. 민주당 내에서. 그러면은 민주당에 대한 이미지는 나빠진 게 없거든요. 오히려 그렇죠. 더 오히려 더 좋아졌지. 나아지지. 그리고 민주당 배지들도 이게 뭐 명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뽑았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소신 투표를 한 것 같이 됐어요. 맞아요. 사실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는 국민의힘이 좀 돌아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긴 지금 내부 싸움하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예, 예. 친윤, 친한. 저는 이렇게 찐윤으로 누가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댓글에. 그거를 왜 굳이 나눠야 되는 거죠? 다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도 우리 있는데. 영님이 재미있는 글을 달았는데요. 저도 무섭습니다.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진짜 저는 야, 진짜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섬뜩함, 조커 같은 섬뜩함, 사이코패스 같은 섬뜩함, 이런 것들을 아마 밑에 댓글로 좀 달아주시는 것 같은데요. 김동민님, 이제 개딸들 수장내 마을이 그렇습니다. 참. 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말씀의 어떤 그런 맥락이다라고 하면은 이재명의 어떤 리더십이 타격을 받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자칭 여의도 대통령 레임덕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 레임덕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러면? 저는 레임덕 안 올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 투표 끝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잠깐 이렇게 나가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했거든요. 약식 기자회견 같은 걸 했는데 그때 표정이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표정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판단할 때 주관적인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표정이 안 좋다고 보지 않았거든요. 딸딸한 그런 표정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어허, 표정을. 이게 여성들의 직관이 훨씬 더 무섭다니까.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레임덕이 왔다고 보기에는 지금 너무 시기가 빨라요. 그리고 아직 22대 국회 시작도 안 했는데. 대표로서의 레임덕이 아니냐, 뭐 이런 그 리더십에 타격이 입었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레임덕일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했는데, 전 변호사님 의견은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아니요. 그리고 친명 주류고 지금 초선이 거의 그 70몇 명 정도 된다고 그렇죠. 하는데 다 이재명 대표가 꼽은 사람들이거든요. 친명횡재, 비명횡사. 뭐하러 지금부터 반기를 들겠어요. 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참. 이게 보면은 우원식 후보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은 뭐 우원식 후보가 덜 친명이 아니냐 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원식도 엄청나게 강성이다라고 얘기가 하고 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 어떨 것 같습니까?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친명하고는 그 4명 후보 중에서 가장 거리가 멀었다 그래요. 그냥 586 운동권 출신이고 그 그렇죠. 안에서 그냥 의원들하고의 네트워크가 좋은 그러고 현장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원내대표 같은 그 경험을 하면서 뭔가 이런 정무감도 쌓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원식 원내대표, 우원식 이제 의장 후보가 우원식 의장 후보에게 저는 중립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뭐 결과는 같더라도 적어도 추미애가 의장이 됐을 때처럼 그렇게 뭔가 이렇게 창피하게 저질스럽게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 우원식이 되건 추미애가 되건은 민주당은 비슷한 방향으로 가겠지만은 그래도 이미지 관리를 할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원식이 여기서 뭔가 자신의 소신을 발휘할 것 같지는 않아요. 어허,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은 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네네.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는 평가가 사실은 강하긴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같은 경우에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추미애 민주당 대표할 때 우원식이 원내 대표였어요. 네, 맞아요. 그런 걸 보면은 참 그리고 특히 지금 뭐 환노위나 뭐 이런데 이제 그 일하면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당 성향의 어떤 의견을 강하게 지금 밝혔던 사람으로 알고 있고 더불어서 이재명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동선대위원장도 했을 만큼 굉장히 우원식 의원도 이재명 대표와 상당히 관계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이 자리는 형님이 딱이에요라고 지금 했다고 지금 우원식 후보 당시에 명심팔이를 똑같이 했던 사람들이고 어제 당선 소감을 얘기를 할 때도 중립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치를 가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가치란 것이 정말 민주당만의 가치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의 국회의장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민주당의 가치를.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래요? 그래도 뭔가 좀 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쇼 했잖아요, 이번에. 쇼를 하라. 뭐 옛날에 무슨 뭐 KT 무슨 휴대폰 이 광고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자유우파 진영은 뭔가 할 때 좀 약간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이런 그 설정, 연출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반면에 이 친구들은 정말 쇼하는 거는 정말 끝내주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보여주기도 못하고 내부 단결도 안 되잖아요. 아, 그 다음에 뭔가 내부의 약점을 하나 자기가 잡으면은 그거를 민주당보다 더 세게 공격을 해. 아, 민주당하고는 못 싸워서 맨날 내부에서 싸워요. 진짜 어제 김민수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참, 국민의힘, 저희가 사실, 저도 국민의힘 당내 얘기 이슈로 좀 잡아가지고 좋은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근데 그 국민의힘 당내 얘기하면은 우리 댓글이 난리가 나요. 우리 서로 정말.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 줄 세우기,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누구한테 줄 서고 누구한테 줄 서고 이런 과정에서 당내의 어떤 화합보다는 갈등이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 또 특히 이제 또 용산에 계시다가 또 현역 또 출마를 하시는 과정에서 최근까지 경험한 국민의힘 내의 어떤 그런 답답한 이런 부분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전 변호사님께서 요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절박함이 없어요. 자기만 빼지 달면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이 어떻게 잘 가야 된다는 거는 뒷전인 것 같아요. 선당 후사가 안 되는 당이 저는 국민의힘이라고 봐요. 선사후당이네요. 네, 그러면. 선사후당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빼지 달면 되는 거고, 그럼 수도권은 이번에 거의 전패를 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60석 중에 한 7석 정도밖에 못 맞아요. 얻었잖아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복원한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고요. 지금 총선 백서를 만든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빼한 이유는 각 지역구마다 좀 다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정권 심판이나 2조 심판론 때문에 뭐 결과가 해서, 나온 네. 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구 관리가 안 돼서 안 된 된, 데도 그렇죠. 있는데, 그냥 이런 어떤 지역구별 그런 구체적인 사정은 무시하고 큰 프레임으로만 가는 게 그냥 이게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뭉뚱그려가지고. 당권, 대권 그러면서 줄 세우기 이렇게 크게만 보는 게 저는 결국은 자기들 욕심 차리고 줄 세우는 걸로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당이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안 가고 그냥 그 안에서의 어떤 그 정치 공학적인 그 시야에서만 가기 때문에 지금 이런 뭐 친한 이런 갈등도 저는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어떤 총선 백서를 쓴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그 조망을 하는 그런 식의 평가를 넘어서
그 선거구도당 어떻게 보면 254개 선거구, 지역구 하나하나 다 밝혀가지고 거기에 어떤 그 승패의 원인을 다 밝히고 원인이 있어야 원인을 밝혀야 대안이 나오는 건 아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수도권 출마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아 정권 심판론 때문에 졌습니다. 2조 심판론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선거운동을 어떻게 했는지는 맞아요. 얘기를 안 해요. 맞아요. 실제로 지금 TK, PK를 굉장히 비판을 하는데 국민의힘 당의 뭐 권리당원, 책임당원 숫자가 TK, PK가 제일 제일 많아요. 많아요. 그러면은 그 서울 경인 지역에 있는 당협위원장들 뭐 했냐는 거예요. 당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100만이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300만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만큼의 필적할 만한 당원들을 모으고 그와 같은 어떤 풀뿌리 민주주의의 어떤 근본을 만들어 놔야 그 조직을 가지고 이제 선거를 하는데 그런 조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 때문에 졌네. 뭐 2조 심판론이 잘못됐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사실 자체가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것이다. 이런 그런 맞아요. 비판인 그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다 용산 탓이야, 어, 한동훈 탓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정말 우리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을 좀 배워라라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내 탓이요는 없고 남 탓이요라고 하는 이 국민의힘 패배하신 정말 많은 분들 정말 스스로 돌아보시고 물론 이런 쓴소리 한다고 해서 너무 뭐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런 철저한 반성 속에서 다시금 권토중례할 수 있는 건 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좀 이게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정적 죽이기에 더 급급한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사람을 안 했던 키워. 맞아요. 내가 여기서 제 길러 주면은 나한테 잠재적 경쟁자가 되는 건 아니야. 요런 맞아요. 거에 매몰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민주당은 서로 이렇게 끌어주고 밀어주기가 잘 네. 되거든요.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국힘은 그런 기회가 없어요, 젊은이들한테. 아,